근데 자꾸 돈을 내래, 돈을. 우리 수출연합에서 뭐 1억 5천 정도 돼야지 된다 이러는데, 우리 수출연합은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운영하는 수출연합 주식회사라서 연구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는 방식하고 달리 좀 다른 방법으로, 그건 이제 빚을 싸가지고 빚이 들어가서 반사되는 걸 잡아서 당도를 측정하는 거고, 레이저하고 초음파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제일 정확한 게 뭐냐, 이렇게 초음파가 그 중에서 제일 정확하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걸로 이제 해놨는데, 자꾸 돈을 대라 해가지고 지금 우린 회계가 딱 정부 그 지침에 의해서 회계 정리를 하는데 연구비를 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비를 1억 5천 정도 내달라는데 연구비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협의 중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이제 100만 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그거 두 가지만 예시를 주세요. 가격은 1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당도는 0.5브릭스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 보니까 나는 LG 본사가 뭐 그런 이제 이렇게 회사를 두고 하는 줄 알았더니 대기업들이 껍데기만 대기업이고 전부 외주예요. 전부 외주. 그래서 아니 LG에다 얘기를 했는데 엄한 놈이 왔어. 무슨 회사 이래가지고. 왜 LG냐고, LG에 줬는데 왜 당신이 왔냐 이렇게. 우리가 LG 회사입니다. 그 LG는 껍데기만 LG인 거예요. 다 그냥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고 자료만 뭐 세금 계산서 이런 것만 왔다 갔다 하지. LG에서 만드는 거 한 개도 없어. 삼성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전부 자회사예요. 자회사 두고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서 가져오면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팔고 마진만 붙여 먹고 이래. 일단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갖고 질문을 해줘. 네. 지금 당도 체크기 얘기할 때가 이제 다 아니라. 수확이 끝났어요. 지금 이제 무가원 수확 들어가고 노지 들어가고 노지 유목. 노지 유목들 이제 나무에 몇 송이 안 달린 게 이런 것들은 지금 한 16, 17 나가요. 저희는 가온. 가온하우스에. 네. 가온하우스는 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한데 좀 많이 있어서. 가온하우스는 언제부터 가온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제 내년에 식재 저희는 이제 조성. 이제 심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다 심어 놓으시고 1년 키워 보시고 네. 한 번은 그냥 수확하셔야 됩니다. 아 처음에는 네. 그다음에 가온. 아무리 빨리 가온을 해도 3년생은 돼야 가온을 하시고. 그럼 이제 2년 차에 한 번 조금 수확을 해보시면 이제 대충 이렇게 포도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아시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가온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샤인머스켓 가온은 이제 다른 포도하고 달리 기온을 충분히 올린 다음에 열을 올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문 닫아놓고 확 온도 올려버리면 포도송이 안 달고 빈 가지만 쭉 나와요. 포도송이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온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 최저로 15도 이상 올라갔을 때 열을 올려야 돼요. 최저 온도입니다. 16, 17 뭐 이 정도 올라가면 열을 가두면 훨씬 좋아져요. 뿌리가 이제 15도가 돼야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열을 가다 뿌리면 뿌리는 안 나가고 상부 순만 쭉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5엽 정도에서 영양 교대기가 됩니다. 5엽에서 뿌리에서 끌어올려서 이제 영양을 공급하는 시기가 5엽부터입니다. 5엽까지는 작년도에 저장 양분, 뿌리에 저장한 양분 가지고 이만큼을 키웁니다. 송이도 달고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요만큼 크면 그때부터 뿌리가 나가서 영양을 흡수해서 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를 이제 오역을 조대기라 합니다. 영양 조대기. 뿌리가 흡수한 거하고 저장양분 한 거하고 이거 교대시키는 그 시기에. 그래서 충분히 지온을 올려야지 뿌리가 쭉 나가야지 그게 이만큼 크면 영양을 바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온을 안 올리고 바로 이제 열을 가다 버리면 순은 나옵니다. 순은 나오는데 송이를 잘 안 달고 나오고 송이를 달고 나왔다고 해도 이제 교대기가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영양 연결이. 이 저장 양분, 뿌리에 저장했던 양분을 쓰고 나면 바로 다 쓰기 전에 뿌리에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다 써도 뿌리가 안 나가는 거죠. 지온이 안 올라갔으면. 그러면 여기서 딱 수독입니다. 딱 수독해요, 여기서. 그 포도 이제 순이 계속 안 나오고 여기서 딱 정체가 걸리면 알도 안 커지고 바로 문제가 됩니다. 송이가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차 비대기 쭉쭉쭉 알이 커져야지 7월 초까지 알을 3분의 1을 키워야 되는데 그 시기에 3분의 1을 다 못 키워야지. 못 키우면 후기에 가서 이제 2차 비대기에 알을 키우면 문제는 결과가 나요. 그래서 1차 비대기에 3분의 1을 키우는 거는 1차 비대기 때는 질소가 아무리 들어가도 열과가 안 납니다. 새파랄 때는 7월 초까지는. 그건 왜 안 나는가 하면 이제 세포 숫자를 늘리면서 커져요. 1차 비대기 때는. 그러니까 세포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열과가 안 나죠. 2차 비대기 7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를 보면 이제 세포 숫자는 그대로 있고 세포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나서 알이 크죠. 그럼 많이 늘리면 갈라지죠. 그래서 1차 비대기 때 이제 많이 키워야 되는 이유가 열과를 방지하기 위해서고 1차 때는 솔직히 질소를 넣어서 키우면 잘 커집니다. 근데 2차 때는 잘 안 커져요. 질소를 넣어도. 왜 안 커지는가 하면 속을 채우면서 커집니다. 2차 때는. 1차 때는 속은 하나도 안 채우고 이것만 뻥 커집니다. 이렇게. 딱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끝풀만 있고 속은 뻥 비어 있어요. 이게 1차 비대기입니다. 그래서 1차 비대기 때 키우는 건 질소가 조금만 들어가도 속을 안 채우니까 빨리 크대요. 그래서 빨리 키우고 2차 때 속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을 올리고. 이런데 이게 이제 1차 때 다 못 키워서 2차 때로 넘어가면 속을 채운 상태에서 커져야 되니까 잘 안 커지고 열과가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온하우스는 초기에 기온을 충분히 올린 다음에 열을 이제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1년 농사 지어 보시고 1년 농사 지어 보면 자연의 이제 사이클이 이렇다는 거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열을 올리는 거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습득하시면 처음부터 두 가지 다 하시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지온을 올리는 방법도 지온은 이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죠. 비닐 내려가지고 가온은 안 하고 비닐만 내려놓으면 이제 햇빛에 의해 가지고 낮에는 온도가 올라가고 밤에는 식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올라가요. 근데 겨울 가온을 하면 지온이 그렇게 쉽게 잘 안 올라갑니다. 한참 걸려요. 그래서 막 한 달 가까이씩 문을 내리고 한 달 가까이 문을 내려놓고 있어야 지온이 조금씩 올라가서 한 달 정도 되면 거의 다 온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빨리 올리는 경우에는 이제 겨울 날씨가 따뜻한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한 15일에서 20일 정도에부터 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 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인데요. 예,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나요? 너무 많이 심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솔직히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 3,400헥타 정도로 봅니다. 3,400헥타 정도로 보는데 3,000 한 품종이 3,000헥타가 넘어서면 거의 적정 면적이라고 봅니다. 3,000헥타가. 근데 지금 3,400헥타 하면 조금 많아요. 조금 많은데 앞으로 이제 더 식재를 한다면
내수를 위한 식재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소득이 별로 안 올라와요. 점차 이제 내수가 정체되면서 가격이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걸로 봤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식재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내수용보다는 수출용으로 생산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도 뭐 한 5, 6년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출량은 절대 부족입니다. 수출량은 절대 부족이고 내수는 이제 거의 뭐 한계에 왔다. 그래서 지금 올해 출하하는 것들을 보면 샤인머스켓 2kg 한 상자에 6,000원짜리도 있습니다. 6,000원. 경매가가 6,000원. 만원 이하짜리가 수두룩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농사보다는 좀 고급의 농사를 짓는 것이 이제 좀 살 길이 나요. 그 이제 고급 농사는 그게 아니고 생산량을 조금 줄이면 생산량을 조금 줄이고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고급이 나옵니다. 하나만 더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욕심을 내면 바로 전체가 적어버렸어요. 그래서 몇 명 와? 지금 이제 여기 식재를 아홉 하신다면 고급을 지향한 농사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농사. 그래서 적어도 한 50% 정도는 수출하고 50%는 그 수출 품위가 안 되는 건 내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한 5, 6년 정도는 충분히 더 괜찮을 거예요. 지금 실제로 우리 수출연합 주식회사에 작년까지 수출국이 19개 나라입니다. 19개 나라로 확대를 시켜놨는데 그렇게 이제 확대를 시킨 거는 제가 샤인머스켓을 공급하고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생산 면적을 대비해서 수출국을 계속 늘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작년까지 보면 수출국이 19개국인데 수출 본격적으로 그래도 수출이라고 하는 나라는 6개 나라예요. 나머지 13개 나라에는 1년에 100박스에서 200박스 줍니다. 세상에 이런 수출은 없어요. 그 물량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제가 12월이 되면 그때부터는 전화 잘 안 받아요. 그 정도예요. 전화 받으면 몸살이 나요. 내 거 사세요. 이거보다 더 힘드는 게 물건 주세요 했는데 없습니다. 이 소리가 목에서 안 나오고 없습니다. 소리가 목에서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생산지를 이렇게 제가 교육을 하러 돌아다니거든요. 돌아다니는데 수출용보다는 내수용을 전부 농사를 수출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 터지게 수출 농사 좀 지어주세요.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있도록. 가격이 노지 그 시장 출하하는 거하고 수출하는 건 가격 차이가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안 하십니까 하는데 그게 사람 욕심이에요. 포도송이가 쭉 달려 이제 봄에 이제 6월달 초만 되면 쭉 송이가 이렇게 달고 나오잖아요. 가위가 갔다가 후퇴하는 거예요. 이 두 송이 달렸으면 한 송이를 잘라야 되는데 갔다가 후퇴하는 거죠. 못 자르는 거예요. 그 시기에 딱 못 자르면 그 다음부터 송이가 이거만해집니다. 그때는 정말로 농사 짓는 사람이 이거 못 잘라요. 그럼 그냥 달고 가을까지 가는 거예요. 가을까지 가다 보면 문제는 알이 작고 거의 수출 품위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당도가 안 올라가요. 그 지금 이제 김천 쪽에 보면 거의 막 1kg짜리 2개씩을 매달아가지고 당도가 15브릭스밖에 안 올라가요. 15브릭스. 원래 이게 이 포도가 기본 당도가 18브릭스입니다. 기본이 18브릭스인데 기본에서 3브릭스나 모자라는 채로 15브릭스에 마트로 그냥 다 팔아버려요. 마트로. 그래서 샤인머스켓 맛없다는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샤인머스켓 네. 맛없어요 막 그랬다고. 마트에 가면 전부 15브릭스. 맛없죠? 네. 맛없어요? 맛없어요. 1브릭스 차이는 혓바닥이 대번 감지를 합니다. 1브릭스는. 0.5브릭스 차이는 맛이 조금 차이가 난다. 요 정도를 감지하는 게 0.5브릭스고 1브릭스만 차이 나면 혓바닥이 대번 맛없어요. 근데 무려 3브릭스가 적으면 이거는 못 먹는다 소리가 나오는 거죠.
뭐냐 이거. 근데 과일 농사는 실제로 맛이 있으면 소비량이 2배로 늡니다. 맛이 있으면. 근데 맛이 없는 애는 소비량이 절반으로 씁니다. 아 이거 조금 되면 안 돼요. 그럼 가격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샤인머스켓 농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전국을 돌면서 정말 너무 한심한 농사를 짓고 있다. 한칠레 FTA 이후에 계속 우리가 전체 면적이 우리나라 2004년도에 34,000헥타였습니다. 34,000헥타에다가 제가 이제 회장을 맡은 지 9년 됐는데 한국포도에 9년 전에 양이 얼마인가 하면 12,000헥타. 3분의 1로 줄은 거죠. 3분의 1로. 왜 3분의 1로 줄었냐? 수입 포도가 싼 게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그거 먹은 거예요. 우리 소비자가. 싸니까. 맛도 뭐 그냥 뭐 먹을만 하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수입 포도가 얼마가 들어오는가 하면 연간 한 7만 톤 들어옵니다. 7만 톤. 근데 우리가 작년도에 우리나라 포도를 외국으로 수출한 게 3,400톤이에요. 20분의 1이죠. 20분의 1. 20분의 1만 수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수입 포도가 7만 톤 들어온다. 7만 톤 들어온 거는 우리나라 국민이 소비시킨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포도 농가가 줄어들고 가격도 좀 이제 뭐 싸게 받고 그러면서 소득이 줄은 건데, 그러면 반대로 7만 톤 들어오면 우리도 7만 톤 보내만 본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입 포도가 들어오는 것만큼 우리도 수출하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수출 안 해. 너들이나 뭐 수출하고 나는 그냥 불따다 팔아버릴 거야. 쉽게 농사지어서 아무렇게나 해서 주는 대로 받고 막 팔 거야. 포도 농가가 전부 이렇게 변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칠레 FTA로 인해서 포도 농가가 절대적으로 줄고, 그 다음 우리가 살아보자, 새로운 살 길을 찾아보자고 해서 제가 이거 몇 년 연구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킨 건데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샤인머스켓 같이 좋은 품종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품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자, 이거 한 몇 년 만에 다 버려놓고 새 품종 뭐 나오는 거 없냐고. 이런. 아니, 새 품종 나오면 뭐 합니까? 3, 4년 되면 또 망가질 건데. 그리고 이 품종 하나 나오는 게 정말 연구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집이 센 사람 아니고는 이 연구 안 합니다. 이거 저희들도 연구를 하지만 한번 이렇게 교잡을 시켜가지고 몇천 주를 식재해 놓으면 거기에서 하나 나오면 로또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품종을 이 교잡을 시켜서 실생육 씨로 해서 심으면 5년 이상 돼야 포도가 달립니다. 5년간은 그냥 키우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5년 돼서 한 품종 괜찮은 게 나왔다. 이러면 그것을 다시 시험 포장에 옮겨서 재배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성질이 어떠냐, 이 재배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한 4, 5년을 또 시험을 해야 돼요. 10년이죠. 네, 그런데 자, 한 번 교잡시켜서 딱 성공했다고 해도 10년이 걸려야 새 품종 하나가 나오는데 3년 만에 다 버려놓고 새로운 품종 뭐 없습니까? 이런 정신 상태 가지고 포도 농사 지으면 한국 포도가 살 길이 없어요. 살아날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품종, 적어도 새로운 품종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에 갖고 있는 품종을 버리지 말고 그래도 소비자한테 맛 좋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팔아야 되는데, 이건 돈만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돈만 하고 난 나가 자빠지겠다. 한 3년 홀라당 빼먹고 나가 자빠진답니다. 여기 김천 가면 전부 그래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저희들도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우리 또 원예 특작과학원에서도 연구를 하고, 우리 경북기술원에서도 연구를 하고, 우리 한국포도에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실생면을 심어놓고 지금 뭐 한 5년째 키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새로운 품종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 품종 지키고,
또 새로운 품종 나오면 또 그거 잘 지어서 또 뭐 좋은 쪽으로 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래야 되는데 생각이 영 못 미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정말 수준이 이 정도인지는 내가 요즘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도 전체적인 국민 수준이 이 올라갔으면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하나도 안 올라가고 더러 후퇴했다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수출할 수 있는 포도를 만드셔야 됩니다. 수출 포도 하는 거는 시장에 파는 거 2송이 안 달고 1송이만 달면 수출 포도 나오고 돈은 그거하고 똑같이. 근데 이제 농업도 경영이잖아요, 경영. 내가 조수익을 얼마 했는데 거기에서 비용을 얼마 빼고 나야 순수익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용은 이 2송이씩 달고 송이를 크게 하다 보니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 수출 포도는 1개만 달고 그러면 벌써 인건비가 반 이상 줄고 나무도 튼튼하니까 매년 똑같이 달리고 그 다음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순수익은 올라가잖아요. 수익은 결국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경제가 안 돼요. 회계가 절대로 빵점이에요. 왜 빵점이냐? 포도 1년 팔아가지고 조수익이 나 얼마 벌었다 이래요. 조수익이 1000만원 올렸다 이러면 1000만원 벌었다 합니다. 그 다음 얘기가 따라 나오는 게 뭔가 하면 1000만원 올해 포도해가지고 1000만원 벌었는데 농협에서 다 뺏어갔어요. 농협 도둑놈이야. 아니 농협에서 자재 갖다 쓴 거 단락하고 뭐 영농자금 썼으니까 단락하지 그거 안 쓴 거 단락합니까? 이게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의 경제예요. 이 회계 수준이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면서 최고급의 포도를 만들어야 최대의 순소득이 생기는 건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출 포도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알속기 하는데 지금 보면요.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상주 김천 알속기 하는데 한 송이 2,000원 들어갑니다. 1차 알속기 하는데 한 송이 2,000원 들어가요. 왜 2,000원이냐? 자, 인건비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15만 원입니다. 여기 이제 대체적으로 알속기 할 때 인건비가 15만 원인데, 자, 15만 원 주고 사람을 데리고 오면 10시간인데, 뭐 9시간, 10시간인데, 점심 먹는 1시간, 뭐 참 먹는 시간, 뭐 쉬는 시간 빼고 나면 딱 8시간이죠. 8시간. 8시간이라는데, 8 곱하기 60분이면 6, 8은 48, 480분입니다. 한 송이 5분씩 들고 있으면 100송이밖에 못해요. 이 2,000원 들어가는 거예요. 300송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3,000송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가 하면 화수를 7cm 두는 거예요. 7cm. 여기 요것만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것만 참 두는 거예요. 이만큼 두면 결국은 알이 150알, 200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50알 이하 45알로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알 이상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0알 이상 떼자니 5분 걸리지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45알 필요하다. 50알 정도까지만 하수정령 다 하고 5알만 빼면 이거 시간 걸릴 게 없잖아요. 500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인건비가. 그런데도 마냥 이래가지고 200알을 확보해서 150알 빼고 있는 거죠. 그러니 2,000원 들어가요. 수출 포도는 하수 크게 못하게 합니다. 자, 이만큼 크게 했다가 여기 알이 다 굵어진 다음에 알을 빼내면 여기 가던 영양분을 다 버리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딱 이만큼에 하고 영양을 여기다 집중시키면 알이 그만큼 커지잖아. 그래서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하수를 짧게 하라고요. 내가 필요한 알보다 조금 많이 아주 좀 뭐 딱 맞게는 못하니까 조금 많게 했다가 매달 빼는 걸로 맞추세요. 이러거든요. 그럼 비용 적게 들어가죠. 포도 애초부터 버리는 영양분 없이 여기에 다 집중을 시키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덕이잖아요. 이게 농업 경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 그래 안 합니다. 무조건 150알 확보해가지고 100알 뺍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있으면 알속기 하느라고 뭐 죽을 뻔했어 이러면 제가 아이고 꽃이다 잘했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나 있는 데서 뭐 알속기 하는데 힘들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요걸 잡고 하니까. 근데 여기 대체적으로 보전 매매 하는 사람들의 알속기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송이를 크게 해서 2송이씩 매달아 놓으면 솔직히 사람도 내가 질 수 있는 무게가 지게로 짐을 지는데 60kg야. 120kg를 지고 하루 종일 일해라. 그러면 그 다음날 일하겠어요. 하루는 한다 치고 체력으로 하루는 한다 치고 그 다음날 되면 힘이 빠져서 일 못하고 퍼지잖아요. 포도나무 똑같아요. 사람하고 1년 동안 잔뜩 매달아가지고 혹사를 시키면 그 다음에 바로 나무가 퍼져가지고 안 달고 나오거나 송이를 떡 벌려서 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안 생기고 이만큼 나와서 너덜너덜하게 달려서 흔들흔들합니다.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편한 쪽으로 농사를 짓려고 해요. 편하게 농사 짓고 돈은 기존 캠벨에 한 4-5배 하고 싶고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나. 편하려면 그냥 포도농사 안 짓고 하루 종일 그냥 집에서 잠만 자면 되고 정말로 돈을 하려고 그러면 포도 모양을 만들어서 고급을 만들어서 돈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를 편하게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이 지금 여기 김천 사람들 생각이.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1-2년 안에. 앞으로 1-2년 안에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고 여기도 보면 이제 포도 농사를 한 5-6년, 7-8년 지은 이 샤인 농사를 지은 사람들 보면 매년 소득이 격차가 심합니다. 연차별로 한 해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바닥을 쳐요. 그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간신히 힘을 회복하면 그 다음에 또 잔뜩 매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내려가지.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 많이 했을 때하고 못했을 때 평균을 내면 안 돼요. 그거는 수출 포대의 4분의 1밖에 못. 그런데도 그렇게 갑니다. 작년에 못했으니까 올게 본전 찾으려고 욕심내요. 그 다음에 또 공주 받고. 그래서 이제 수출은 거의 이제 적정량보다 조금 더 달기 때문에 거의 평균으로 가야 쭉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연차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돼야 되잖아요. 한 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곤두박질 치면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럼 비용만 그 다음엔 비용은 잔뜩 나갔는데 소득이 조수익이 주니까 순소득도 따라주는 그런 쪽이 돼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매년 비슷하게 뭐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해마다. 그렇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좀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도 식재량이 계속 느니까 올해도 수출국을 또 3나라 늘립니다. 예, 올해 이제 러시아하고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할랄 인정받는 쪽으로 또 늘립니다. 3개 나라. 그래서 매년 3개국씩 제가 늘려나가는데 생산이 못 따라와요. 올해는 일조도 좋고 해서 생산 많이 안 힘들었을까요? 지금 이제 초기에 날씨가 좀 안 좋았어요. 하우스 나갈 때. 하우스 초기에 온도가 좀 햇빛이 안 났고, 또 이제 지금부터 이전으로 해서 한 20일 햇빛이 안 나오고. 그래서, 날씨가 하여튼 뭐 예년만큼 고르지는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수확량이 어느 시기에 좀 나왔다가 어느 시기에는 또 적게 나오고, 날씨가 안 좋으니까 당이 안 올라가고. 요 며칠 전까지 제가 포도 구하러 다니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수출은 달라고 그랬는데 포도가 있어요. 그래서 고산영농조합에 뭐 얼마 전에 20피트 컨테이너 3개 발주 들어왔다고 포도 내놓으라는데 포도가 없어요. 20피트. 그래서 다 취소시키고 아유. 뭐 8발 했던가 얼마 해준다 하더라고요. 포도가 없어요. 수출 단락하는 데는 지금 이제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잖아요. 베트남 시장도 막히고
중국도 일부 막히고 이제 뭐 이런 상태라도 지금 발주 들어오는 양을 다 못 채워줍니다. 그러면 회장님 이게 자꾸 이렇게 캔슬 내고 오면은 수입국에서 자꾸 중국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중국도 사람이 많이 온다고. 중국이 우리나라 한 30배 정도 많아요. 네. 양이 많고 아직은 중국 포도가 이제 뭐 일부 상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은 지금 포도가 우리나라 거보다 더 좋습니다. 양도 20브릭스 나와요. 그 지역은 그렇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 뭐 16브릭스 이하 15.5브릭스부터 16브릭스 이 정도. 근데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또 가격이 좀 우리나라 거의 한 3분의 1 가격 이하에. 저는 우리나라가 좀 딸리네. 그 이제 중국이 양이 급격하게 늘었어요. 우리만큼 급격하게 늘어가지고 기술도 상당히 이제 예전에는 천천히 따라왔었는데 빨리 따라옵니다. 그래서 상해 같은 데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 좀 앞질렀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당도 20브릭스짜리 작년에 나왔어요. 가격이 우리보다 좀 좋고. 그 중국을 대비하면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작년도에 상해만 이제 20브릭스 나왔는데 그게 이제 서서히 올라가겠죠. 날씨가 이제 우리보다는 훨씬 좋은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품질을 올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 돼. 일본 것도 이제 보면 일본에는 이제 그 대체적으로 관광농원 형태의 농사를 지어. 이제 우리도 보면 천안에서부터 이제 위쪽으로는 가판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뭐 덕도 해놓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 와서 숙박하고 1박 하면서 포도 농장에 포도 체험도 하고 뭐 가공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는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보면 포도송이들이 다 작아요. 다 이제 뭐 400g부터 뭐 900g 정도까지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포도를 알아. 900g짜리 안 먹어요. 작은 거 따먹어. 400g짜리. 제일 먼저 따는 게 작은 송이부터 그 체험하는 사람들이 따서 먹어요. 그게 맛이 좋으니까. 그래서 400g 따먹고 500g 따먹고 700g 넘으면 안 먹는 거야. 그러면 그게 수출 나와요. 대만으로. 근데 나오는 것들 보면 이제 어떤 해에는 뭐 당도 20브릭스짜리도 나오고 어떤 해에는 뭐 7, 8브릭스도 나오고 이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최고 하단이 17브릭스 이상 돼야지 수출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뭐 여기는 뭐 18, 19브릭스. 그래서 일본이 가격이 이제 우리보다 좀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이전에는 사실 일본하고는 경쟁이 안 됐어요. 가격 차이 때문에. 근데 중국 포도가 뒤에 바짝 따라오고 있으니까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 이제 안 질라면 외국한테 안 밀리려면 우리 포도 농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밀려요. 지금 수입포도 들어오는 자체가 밀렸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뭐 그 여건이 좋은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농사를 지니까 뭐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겠지만 수입포도가 최대한 적게 들어오는 것도 수출하는 거나 같은 거고 또 어차피 뭐 국제화 시대가 돼가지고 글로벌 시대니까 싼 거 받아야 되고 우리는 또 유리한 대로 팔아야 되고 외국 가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포도 농가 살 수 있어요. 수출 많이 하면 내수가가 아무래도 좀 유지가 되는 거고 수출 적게 나가면 내수가 더 떨어지는 거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수출 많이 해야 되는데 수출보다는 우선 하루아침에 돈만 벌락 하는 게 이게 좀 고쳐야 돼요. 진짜 슬픈 현실이네요. 수출 설계는 많은데 수출 양이 없다는 게 이게 참 비참한 거죠.
수출할 날이 없습니다. 6, 7은 42. 그래서 여기 보면 한 45알에서 50알 이내 이렇게 되는데요. 알 숫자가 조금 많아요. 여기서 한 5, 6알 정도만 줄여줬으면 이제 좋았던데, 여기서 보면 여기 반까지 밑으로는 알이 좀 작고 반 위쪽으로는 알이 조금 커요. 그래서 여기 알 숫자가 조금 많으면 많을수록 이 편차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알 숫자를 줄이면 무게가 안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알 숫자를 한 5, 6알만 줄였으면 요 밑에 반 정도의 알이 위에 거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면서 무게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데 알 숫자 적으면 무게 적게 나간다 이러는데 안 적습니다. 기본 알 정도만 되면 밑에 위에 알이 똑같아지고 또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50알이 논아 먹는 거하고 45알이 영양분 여기 내려오는 걸 논아 먹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을 많이 흡수하면 알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알수가 조금 적다고 해서 무게가 적게 나가는 건 아니다. 알 숫자가 적음으로 인해서 아래 위에 알 편차가 적어지고 또 무게는 알이 커져서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이 100알이 되면 그럼 자 이게 보면 한 15g에서 요 정도가 한 15g 정도 됩니다. 요거 한 16, 17 요 정도 되는데 그러면 100알이면 1.7kg 나가야 되잖아요. 100알을 두면 100알 두면 1kg밖에 안 나갑니다. 다 커도. 그래서 알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제 알 숫자를 줄이는 것만큼 알이 커지는 거고요. 이 첫 해 이 정도 송이 만들었다고 그러면 내년도 다 수출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무료 같은데? 여기 보면 상처가 좀 나 있어요. 이렇게 포도알에. 이 상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위를 보면 아, 밑에 가위 있어요. 포도 전용 가위를 가위 쓰셔야 돼요. 여기 밑에 내려가는 상에 가위. 포도 전용 가위를 보면 요게 여기 가위 요렇게 혹이 달려 있어요. 혹이. 이 혹이 달려 있는 뒤에 쪽이 이렇게 보면 혹이 달려 있습니다. 이 혹이 달려 있는 이유가 포도송 알 사이를 이렇게 들어갔을 때 찌르지 않고 요것 때문에 걸려서 이렇게 안 찔르고 속으로 들어가라고 요 혹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혹이 없는 거는 화수정령 할 때나 1차 알속기 할 때 그때 쓰는 거고 2차 알속기가 들어갈 때는 분명히 이거 알속기 할 때는 혹이 있는 게 좋습니다. 혹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도 알을 안 찌르고 알 사이로 밀고 들어가요. 그래서 잘못해서는 꼭 그 가위는 전용 가위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상처가 나면 이제 수출하는데 상처가 많이 나가지고 보기 싫을 경우에 알을 빼야 됩니다. 근데 이 큰 알을 몇 알 빼버리면 중량이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 몇 알 빼는 거 생각하시면 가위 사는 게 가위 값이 훨씬 싸죠. 그래서 가위를 꼭 전용 가위를 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아마 수학기가 다 돼가지고 당도 올리는데 좀 이제 주력을 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당도 올리는 데는 영양제가 이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영양소들이. 이전에는 이제 그 샤인에 대해서 그렇게 그 약제나 뭐 영양제나 비료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샤인이 몇 년간 하면서 우리 포도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농약회사, 비료회사, 우리 또 연구진 이래서 이제 셋이 같이 연구를 해서 영양제를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배워가지고 일반 영양제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익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익는 시기에는 밑으로는 나들임, 위로는 당들임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넣으면 1브릭스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전같이 어제부터 이제 한 보름 전까지를 보면 거의 이제 햇빛이 안 났잖아요. 햇빛이 안 났을 때는 참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나야 밑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입에서 강 합성을 해야 당이 생산이 됩니다.
그 당을 이제 포도 송이로 보내는 건데 광 합성을 못 하는 거예요. 햇빛이 안 나서. 그래서 이제 당이 안 올라가고 있는데 햇빛이 어느 정도만 나면 밑으로 이제 영양소, 죽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다들임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들임. 그래서 이제 그걸 넣고 위에 이제 강합성제 당들임이라고 있습니다. 강합성제를 같이 동시에 쳐시면 한 번 넣고 위로 한 번을 동시에 하면 1브릭스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모자라는 당도만큼 3브릭스가 모자란다 이러면 3번 정도만 넣으시면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지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영양분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름이 모자라는 경우. 거름이 모자랄 경우에는 지금은 비료를 섞어서 하실 수는 없고요. 아미노산을 섞어서 같이 간주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미노산 플러스 나트륨 이렇게 해서 간주를 하시고 위에는 이제 곰팡이약 또 벌레가 있으면 벌레약 또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노균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비가 오고 바로 햇빛이 나면 괜찮은데 계속 구름이 끼어서 습도가 높은 상태로 한여를 보름 이렇게 비가 오면 노균이 붙어요. 그 어쩔 수 없이 붙습니다. 비 맞으면. 그러면 노균이 일단 발생이 되지 않은 포전에서는 노균약을 한 번만 방제를 하시면 되고 붙으면 2번을 방제를 하셔요. 노균이 잎에 붙었을 때는 2번 쳐셔야 돼요. 그래야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확이 끝나면 바로 감사비료는 뿌리는 걸로 하시면 좀 늦고 간주용 비료로 하면 좀 빠릅니다. 근데 간주용 비료로 많이 써요. 샤인머스켓은 거의 간주용 비료를 씁니다. 봄에 하는 거 한 번 말고는 다 간주용 비료입니다. 그래서 간주용 비료는 효율이 좋습니다. 일반 이제 뿌리는 비료보다 효율이 좋으니까 값이 조금 비싸도 효율이 좋으면 그게 싼 거거든요. 그래서 간주용 비료 하시면 되고요. 또 유목 키우는 이제 겉에 심어서 키우는 나무는 이제 지금쯤부터 그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질소 인산 가리가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걸로 예를 들면 15-15-15 또는 20-20-20 이렇게 비슷한 걸로 해서 간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내지 2번 정도 간주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왜 간주를 하는가 하면 올해 이렇게 간주를 하는 게 내년도에 포도송이를 달고 나오는 저장양분 뿌리에 저장을 하라고 각 비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이제 한 2번 정도 이렇게 간주를 하시면 뿌리에 영양분을 충분히 저장했다 내년도 포도송이 잘 달고 갑니다. 그 포도 뿌리는 샤인머스켓의 뿌리는 주건과 세건으로 나누는데요. 주건은 이렇게 길게 쭉쭉 이렇게 굵게 나가는 뿌리, 이게 주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잔뿌리 하얗게 나오는 게 세건인데 하얀 잔뿌리는 영양을 흡수하는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이 주건은 평상시에는 영양을 이동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고 겨울에는 저장을 여기다 합니다. 이 주건에다가 영양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영양 저장을 했다가 봄에 5여까지 송이 한두 송이 달고 나오고 순이 이만큼 클 때까지의 영양을 이 뿌리에 저장양분 가지고 올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충분히 영양을 공급해야 뿌리에 저장을 많이 하겠죠. 그래야 겨울에 또 동해도 적고요. 그래서 이제 질소 인산 가리가 비슷한 걸로 간주를 하시면 됩니다. 비료마다 이제 거기 보면 사용량이 있어요. 300평에 얼마를 사용하라. 그거는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과하게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 적정량만 사용하시고 한 2번 정도만 간주하시면 적정량이라면 100평이 어느 정도? 비료마다 이제 그거 다 달라요. 질소 양에 따라서 얼마를 주세요 하고 그 포대에 써져 있어요. 그것만 주시면 되고 이제
유목은 첫해 심으신 거는 겨울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물이 충분히 이제 한 60% 이렇게 촉촉하게 가다가 마지막 시기에 가서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점적 간수가 얼기 바로 직전입니다. 얼면 물을 못 퍼잖아요. 얼기 직전에 물을 충분히 풉니다. 충분히 폈다가 그 수분이 이제 잦아들잖아요. 쭉 잦아들어서 어느 정도 꿉꿉한 상태, 한 60% 수준 유지된 상태에서 비닐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비닐을 덮고 겨울을 납니다. 이제 겨울에는 계속 비닐을 덮어 놓는 이유가 요즘은 눈이 많이 안 와요. 그래서 겨울에 바로 가뭄이 듭니다. 가뭄이 들면 동해를 받습니다. 동해를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수분 부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기에 점적 간수 얼기 직전에 물을 충분히 퍼시고 그것이 어느 정도 쭉 내려가고 약간 촉촉한 상태가 되면 비닐을 덮어서 겨울을 나면 봄까지 어느 정도 수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를 좀 적게 받는 그런 경우. 유목은 뭐 그렇게 이제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될 게 없어요. 근데 약은 꼭 쳐셔야 됩니다. 약은 뭐 최소한 열흘에 한 번 정도는 꼭 쳐셔야 돼요. 지금 보면 이제 벌레들이 예전하고 달리 호랑하늘소라고 해서 눈 주위를 찔러가지고 이제 그게 애벌레가 눈을 깔아먹고 봄에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 밑에를 박쥐나방이나 유리나방이 밑에를 뜰어서 나무를 죽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청벌레가 눈을 깔아먹습니다. 눈 그게 내년에 이렇게 순이 나와야 되는 눈을 싹 깔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벌레들이 좀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살충제는 열흘에 한 번씩은 꼭 쳐셔야 돼요. 나무는 잘 키웠는데 눈이 없으면 가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눈을 싹 깔아 먹어버려요. 그래서 유목에는 이제 살충제 열흘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쳐시는 거. 그것만 하시면 뭐 특별하게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따로 비료나 이런 거는 지금은 안 해도 되고 나중에 퇴비 정도만 주면 되는 건가요? 2번은 해야죠. 2번. 저장양분. 지금부터 2번은 유목도 하는 거예요? 네. 수확하는 것은 수확을 다 끝낸 다음에 수확을 안 하는 거 지금부터? 네. 유목은 이제 지금부터 해서 한 2번 정도, 한 보름 간격으로 한 2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럼 퇴비는 언제 주는 게 제일 좋아요? 퇴비는 가을에 이제 얼기 전에 하셔도 되고, 네. 봄에 하셔도 되고. 그거는 나무 몇 포 얼마 정도로 주는 거예요? 이제 퇴비는 600평에 한 4톤 정도 하시면 600평에 4톤? 600평에서 800평. 기존에 이제 밭에 거름이 좀 있는 데는 한 800평. 아주 이제 뭐 객토해가지고 거름이 없는 데는 한 600평에서 4톤.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해요. 최대양이에요, 그게 최대양. 최대양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적게 하셨을 때는 들어가는 비료를 조금 더 나중에 줘야 되고, 퇴비가 많아서 영양 축적이 퇴비가 많으면 비료를 조금 덜 해도 되고 이래서. 근데 저 양분이 많아가지고요. 나중에 내년 봄에 신초가 너무 크게 나오면 가을에 밀고 나오는데 지장은 없을까요? 거름이 충분하면 포도송이 더 잘 달고 나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캔벨 같은 것을 매연 캠벨은 화진이 나와서 날아가죠. 날아가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날아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힘이 좋을수록 좋은데 또 너무 좋으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단 그 TV는 저희들가 하는 거 처음이라요. TV는 어떤 TV를 말하는 거예요? 퇴비는 대체적으로 이제 포대 퇴비를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분 뭐 받아다가 1년 전에 발효시켜서 사용하고. 근데 우분을 사용하시려면 1년 최소한 한 6개월 전에는 받으셔가지고 미생물하고 섞어서 발효를 시켜야 돼요. 그 발효 안 하고 우분 바로 그냥 쓰시면 가스잖아요. 그리고 그 돈분하고 개분은 질소도 많지만 가스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될 수 있으면 한 1년 전에 받으셔가지고 발효를 완전히 시켜서 발효가스가 완전히 안 나올 때 뿌리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 밭에 그 개분을 뿌렸다가 가스 장애가 나가지고 아주 헬먹었어요. 그럼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퇴비 중에서 바로 뿌릴 수 있는 퇴비가 있나요? 발효 투자로다가 바로 뿌릴 수 있는 퇴비들이 많습니다. 퇴비에 보면 지금 이제 시중에서 팔고 있는 포대 퇴비가 전부 3등급입니다. 그 포대에 보면 1등급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고 1, 2, 3등급이거든요. 근데 그게 표시가 안 된 거는 전부 3등급입니다. 3등급은 발효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뭐 각종 뭐 부산물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섞어서 그냥 포대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그건 발효가 됐다고 볼 수가 없고 1등급 퇴비는 발효가 된 겁니다. 그래서 1등급 퇴비는 보면 수분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펄펄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건 무게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리터로 계산합니다. 수분이 없이 바짝 말랐으니까 무게로 계산하면 월등하게 적게 나가요. 그래서 이제 1등급 퇴비는 포대 퇴비도 빵빵합니다. 이게 보통 시중에 파는 건 납작하고. 그 이제 시중에 파는 퇴비들은 보면 그 포대에 이렇게 잘 그 표시사항을 보시면 정량제 이래가지고 들었습니다. 정량제. 정량제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마사, 제오라이트 이게 들어갑니다. 아니 퇴비 뿌리는데 얼마나 힘드는데 왜 양을 늘려가지고 마사를 넣어서 사람 힘들게 해요. 그게 3등급 일반적으로 파는 퇴비예요. 그래서 1등급은 그런 게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분이 없어요. 바짝 말려가지고 완전히 펄펄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가격이 좀 비싸도 1등급 퇴비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거의 거기에- 미국에 공급하시면 거의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1등급 퇴비, 2등급 퇴비, 그 등급이 써져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3등급은 물하고 마사가 잔뜩 들어있어서 실제로 퇴비는 얼마 돼도 안 하고 그건 발효가 안 된 거예요. 1등급, 2등급을 사도 정거 보조는 똑같은요. 예,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마사하고 물을 섞으면 2배, 3배 늘어나는 거죠. 1등급 한 포가. 가격은 이제 비싸지만 이 일반 시중에 파는 퇴비같이 거기에다가 마사 잔뜩 넣고 물도 잔뜩 섞으면 한 3포대 되는 겁니다. 농협 거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회장님 저 키우면서 궁금한 게 네. 2번 지금 생겼는데 한 가지는 그러니까는 6월달 정도 됐을 때 잎이 우산 모양처럼 오그라들거나 아니면 긴 그 줄기가 이렇게 뻗어 나가면서 이파리는 죽고 겨순이 외래 더 왕성하게 성장하는데 그 겨순조차도 싱싱하지 않게 약간 갈색빛이 도는 현상이 한 번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최근에 또 한 번 그 증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좀 물을 좀 많이 1차 6월달도 물을 좀 많이 줬던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최근에는 물을 안 줬었는데도 그 증상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안 줘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대처가 나타났을 때 대처가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그 이파리가 기형으로 나타나죠. 아, 이렇게 네, 오글쭈글하게 막 찌그러진 잎이 나오는 거는 그걸 이제 바이러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걸리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공급한 묘목의 80% 이상 90%가 바이러스 바이로드를 갖고 있어요. 내재되어 있는데 그럼 다 잎이 찌그러지느냐? 아니에요. 안 찌그러지고 정상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도 어떤 병이 다 조금씩은 갖고 있어요. 건강한 상태에서는 그걸 이기고 그냥 살아요. 병은 있지만.
근데 몸이 쇠약해지면 그게 병이 이제 심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건강하게 키울 때는 그게 아무 이상 없이 펴져서 그냥 농사를 짓고 있다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무 체력이 뚝 떨어졌다. 이러면 그게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샤인 심어가지고 1, 2년 차에 그 바이러스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뿌리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왜 죽냐? 샤인머스켓은 이제 대체적으로 유럽종에 속합니다. 유럽종 농사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기존에 짓고 있던 캠벨, 거봉 이런 것은 구미종이라고 합니다. 이 구미종보다는 이 샤인머스켓이 뿌리가 요구하는 산소 요구량이 많아요. 산소 요구량이 많다는 것은 뭔가 하면 비교적 건조한 땅에서 큰다. 그 건조해야 그 땅 사이에 구멍이 나면서 산소가 들어가죠. 근데 이 구멍으로 산소가 들어가는 것을 물을 퍼가지고 산소 구멍을 딱 막으면 나무가 질식하는 거잖아요. 질식하면 뿌리가 죽어요. 질식되면 바로 뿌리가 죽는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못 먹으니까. 그럼 바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샤인머스켓 유목에 있어서 찌그러진 잎이 딱 나오는 것은 바로 물을 많이 퍼서 그렇다. 그러면 비닐을 덮었으면 빨리 말리고 어쨌든 물이 고여 있으면 배수를 시켜서 빨리 땅을 건조하게 말리는 것이 첫 번째. 그걸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게 보름이 되면 완전히 죽어버려서 다시 세건이 이제 주건에서 세건이 이렇게 나서 영양 흡수하는데 이 세건이 죽으면 다시 나는데 15일 걸려요. 그 사이에 나무가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죠. 쪼그라들어. 그래서 이제 물을 적당히 퍼야 되고 물을 항상 좀 조심해서 퍼야 돼요. 그리고 물을 한 번에 많이 퍼지 말고 짧게 끊어서 조금씩 계속 보충해가는 쪽으로 해야 되고요. 한 번에 많이 퍼다가 잘못돼서 이제 푹 퍼게 되면 한 보름 동안 나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다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샤인머스켓에 접목을 쓰면 접목은 대체적으로 뿌리가 한 1m까지 내려갑니다. 삽목은 30cm 이내에 뿌리가 다 있어요. 30cm. 그리고 접목은 1m까지 내려가는데 대체적으로 50, 60cm까지 영양분이 내려가는 것을 흡수를 해요. 근데 위에서는 물을 안 붓는데 어떤 이유로든 중간에 물이 침범해 들어오면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라도 한 3, 40cm를 한번 파서 그 안에 물이 혹시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뿌리가 죽으면 절반 죽은 거잖아요. 여기에는 말라있지만 밑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도 그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위에는 말랐는데 밑으로 물이 쑥 들어와가지고 죽는 경우.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아니면 샤인머스켓은 찌그러진 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유목도 키우다가 이렇게 순이 나가다가 딱 보면 이 끝에 이파리 요것만 할 때 보면 잎이 찌그러지는 게 표가 납니다. 요 정도만 돼도. 그러면 바로 수분이 많으니까 바로 비닐 벌려서 수분 날려주면 그 다음 잎부터는 정상 잎으로 나가요. 근데 그게 한참 지나버리면 뿌리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보름 후에 새 뿌리가 나서 영양을 흡수해서 다시 잎이 나가야 되니까 한참 동안 안 가고 서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딱 스톱 이래가지고. 또는 잎은 없는데 물이 아주 많을 경우 잎은 없으면서 이 줄기만 쭉 이렇게 나가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예, 고객 수분이 많은 거예요. 잎은 없고 절간이 막 길어지면서 이 나무 나가는 것도 보면 말갛게 해서 그냥 말갛게 보이죠. 속이 보기 투명할 정도로. 그러면서 쭉쭉쭉 나가요. 그게 수분이 많아서. 그럼 물을 겉흙이 제가 손으로 만져봐도 그 얘기하는 60%뭐 이런 70% 하는 그 느낌을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대체적으로 물을 평균적으로 얼만큼 어느 정도 짧게 그렇게 줘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밤마다 다 다르고 배수되는 수직 배수 밑으로 물이 빠져내려가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딱 며칠마다 허락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찰흙땅은 한 번만 보러 가는데 그거 뭐 이틀에 한 번씩 퍼세요. 이러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모래땅은 오늘 폈는데도 물이 없어. 네. 다 빠지고 내일 또 퍼야 되는데 일주일마다 퍼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뿌리가 대체적으로 30cm부터 60cm까지 영양 흡수를 다 합니다. 짧은 경우에는 요 10cm 밑에서부터 뿌리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파도 10cm는 파죠. 그러면 그 안에 흙을 딱 쥐는 거예요. 꼭 쥐었다가 탁 놓으면 확 풀리는 상태. 까 맞아요. 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쥐었다 놓으면 확 풀리는 상태. 꽉 흙이. 찼는데 풀리는 거. 예, 뭉쳐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뭉쳐 있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딱 쥐었다 놓으면 그냥 확 풀려야 돼요. 그 정도. 그럼 맨 위에 거는 바짝 말라 있으니까 아예 지져도 안 하고 네, 조금 밑에 그렇게 하죠. 그래서 고수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며칠마다 몇 분간 퍼니까 요 정도 수분이 유지되더라. 이거는 내가 그쵸. 취득을 해야 돼. 네네. 내 땅은 이런 상태다. 며칠마다 퍼면 맞다. 이거를 내가 알아야 돼. 이거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뭐 밭이 크면 이제 다 다르잖아요. 작을 경우에는 뭐 한두 군데만 하면 되지. 클 경우에는 여러 군데 가서 이거를 항상 확인을 해보고 한 1년만 그렇게 몇 번 찾아다니면서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감이 생기잖아요. 아, 며칠마다 퍼면 돼. 이렇게. 그럼 감을 잡아가야 돼.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블루베리 농장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하우스에다가 이제 식재를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이제 그 하우스 안에는 지금 이제 긴 저 블루베리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한 12월 중에 만들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흙이 지금 마사토거든요. 저희가 예. 좀 이제 지대는 높고요. 근데 이제 그 흙에다가 이제 샤인머스켓을 심기 위해서 그 흙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물어본 것도 그 TV 같은 거 물어본 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물어본 건데 요거 이외에 더 첨가를 할 수 있는 뭐 탭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 보요. 지금 마사 땅이면 좋습니다. 예.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예, 탭이는 뭐 헤비만 조금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세리팜 좀 공급하셔가지고 그거 같이 뿌리시고 세리팜? 예, 요 알고 있어요.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뿌리고 식재를 하시면 됩니다. 네. 헤비하고 세리팜만 뿌리고 네. 세리팜은 뿌리시면 절간이 짧게 나갑니다. 네. 마디수가 네. 짧게 나가요. 마디가 이렇게 길어지면 이 한 마디마다 순이 하나씩 나오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 좋죠. 그 두 가지만 하시고 식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저희 집 쪽이 좀 상당히 추워요. 네. 그래서 그 1년 내인데 집을 피부를 하면 어떨까요? 그 마이너스 20도까지는 동해를 안 받습니다. 아니 거기가 막 감나무 같은 게 전혀 안 나요. 여기가 이제 사실 밑에지만 상당히 추운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제일 낮은 지역, 저 밑에 물 내려가는 지역이 해발 242도. 그게 시스 여기가 250대거든요. 이게 입제 250 정도 되는데 겨울 기온이 그러니까 추울 때 마이너스 20도 시스타가 내려갑니다. 강조된 게 시스파인데 저희는 지금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 집으로 싸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두덕에다가 그냥 자기 쓰는 거로 그거 나중에 둘이 딱 얘기해. 덮어버리면 샤인머스켓은 그 옆으로 뉘어서 땅에 끌어묻을 수가 없어요. 나무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저게 이제 지금 포도나무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야물어요. 안 힙니다. 안 휘서 묻을 수도 없고 또 나무가 비교적 좀 단단하기 때문에 동해 좀 적게 받아요. 처음에 나올 때는 유럽 쪽이니까 동해를 심하게 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겁을 다 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첫 해 심어가지고 여기 있을 때가 마이너스 21도 내려갔어요. 1년 컸을 때가. 그래서 이제 영동에 총회가 12월 30일 있었는데 영동 군포도에서 그 우리 영동 군지부 이제 회의를 갔는데 기술센터 앞에 마이너스 21.5도 온도계가 걸려있어요. 온도계가 걸려있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21.5도예요. 그 영동도 한 군데가 들어갔었거든요. 부회장 집에. 그래서 이제 그에 죽음만 그만이고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냥 두고 봤어요. 말짱하던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마이너스 20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요. 물론 이제 건강하게 큰 나무하고 조금 허약하게 큰 나무의 차이는 좀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건강하게 큰 나무들은 동해 잘 안 받습니다. 마이너스 20도까지. 너무 컸어요. 지금 직경이 이거보다 훨씬 더 굵은 것 같은데요. 지금 굵어졌으면 마지막에 지금 바로 가시면 세리팜을 좀 위로 치고 넣고 하세요. 간주를 하고 위로 넣고 너무 컸어요. 그걸 뿌리시면 나무가 훨씬 단단해져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요.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